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뭐 상가집 갔다 오셨어요? 이따가 갑니다, 사실. 가요? 죄송합니다. 아이고네. 제가 오늘 너무 집에 들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패션 죄송합니다. 코드. 네. 빨간 검은 옷은 뭐 한 열흘 입고 다녀도 잘 모르죠. 예. 실제로 상가집에 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부적절한 드립이 되고 말았어요. 거짓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상윤 기자님도 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예. 상가집 것입니까? 저는 나갑니다. 그래요. 이제 내일은 흰색 옷을 입고 올 거예요. 뒤집고 이제 입고 올 거니까. 예. 뒤집고 입고 올 거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동 기자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엄마 내복 같기도 하고. 예. 패션 코드가. 예. 지금 국물 없는 기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옷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초심을 지키기 네. 위해서. 네. 이러고 왔더니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 입은 거 맞아? 그러니까 왜 우통을 벗고 계시라는 거지. 예. 자, 참 지금 MBC에 대한 폭격이 아주 본격화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요. MBC가 이제 뭐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지금, 윤석열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 본인 말에서 비롯된 논란인데, 뭐, 네.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이 표현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거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참담하고 전 그 영상을 본 이후로 네. 아까 선배께도 말씀드렸는데 음. 계속 지금 위가 아픈 상태. 위가 너무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고 아하. 방송도 하기 싫을 정도로 예. 이거 빨리 집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 저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오디오로 해서 먹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일단은 소리를 좀 톤다운을 시키는, 그리고 그 외부 여러 소음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는 없지만, 그 속도를 살짝 느리게 네. 해서 들으면 정확한 워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 없이 이 새끼들은 바이든이 쪽팔리겠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에요. 오늘 새로운 제3의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 발리면 조경태 의원이 말했죠. 발리면? 발리면. 바이든이 아니라 발리면? 말리면. 사실 날리면과 바이든은 이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네. 니은하고 비읍은 언어 체계상 그게 헷갈릴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리면으로 나왔다고. 그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등장하던데요? 뭐, 그걸 계속 같이 들었어. 네. 김어준 총수랑 네. 조경태 의원이랑 같이 들었어요. 네. 근데 계속 발리면이라고 한 거야. 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네. 느리게. 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방송에 네. 바이든 이렇게 나왔거든. 네. 그런데 그걸 딱 듣더니 조경태 의원이 네. 발리면이라고. 아니, 그리고 웃어야지, 그냥. 이 사실은 이거 갖고 우리가 붙잡기보다는 다른 여러 그렇죠. 변수들을 통해서 이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라면서 질타를 냈습니다. 예. 여기서 이미 진실은 바이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예.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윤리위에 회부시키겠다, 올려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저 강신업한테는 지난번에도 경고했는데 까불지 말라고 좀 그만 좀 까불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나도 고소관이죠. 이 고발을 자리에서 했거든요. 말씀하셨죠. 그때. 예. 네. 이제 지난번에 성상납 의혹 발언을 내가 페이스북에 썼다라고 해서 고발한 사람도 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내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기소가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라고 윤석열이 얘기하고 이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기도 전에 나를 무고죄로 내가 한 행위가 없는데 나를 무고죄로 이제 고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갖고 너 무고죄로 걸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전에 한마디만 한다. 그만 좀 까불어라. 지금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고 너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막 덤비는데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대통령 뭐 대통령 부인 측근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행동을 조신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행동이 대통령의 뜻, 대통령 부인의 뜻으로 곡해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죠. 정권 자체는 뭐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서 뭐 그렇게 비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웃음만 나는데, 예, 참 우리 이번에 바이든 이 건은 그냥 쿨하게. 내가 그냥 뒷담화한 건데 어떻게 이게 잡혔다. 너무 죄송하다. 내가 앞으로 이런 발언이 없도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고 넘어갔으면은 지금은 뭐 다 잊혀진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났죠. 그걸 그냥 어떻게든 붙잡고 그냥 사실이 아니다 이걸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는 홍준표나 유승민이 네. 이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이 정권이 15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낸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정성껏 그렇죠. 우려냈잖아. 보약 짓듯이 그냥. 보약 그렇죠. 짓듯이. 네. 그 조선일보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15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음성 분석가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도 어떻게 돌파할 있습니다.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 음성 분석가가 왜 필요해. 했어요? 그 당사자가 얘기를. 당사자가 야, 나 그 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은 즉각적으로 해명이 될 수 있는 건데. 날리면이었으면 30분 안에 나와서 해명이죠. 그렇지. 야야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거 날리면이야 그거. 이렇게 했을 텐데 15시간 동안 장고를 해서 내놓은 게 날리면인 그런 거 거잖아요. 있잖아요. 날리면으로 귀결된 그 배경에 보수 유튜버가 있다라고 변희재 대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수 유튜버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맨 처음에 출처 자체는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 대통령실에서 그걸 문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네. 15시간 만에 김은혜 수석이 흔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잖아요. 근데 그 해명을 내놓기까지 대한민국의 단 어떤 매체도 그쵸. 그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한 매체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그리고 지금 보세요. 외신들이 이 논란을 어떻게 보도합니까?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주목도 안 해줘. 그렇죠. 신경도 안 써. 이미 거의 정해진 팩트, 네. 이미 가려진 진실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걔네들만 그래서. 우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만. 그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가 그렇게, 날리면이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물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입니다. 예전에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야, 보수 유튜버가 이 건으로 처벌할 수 있다던데 뭐 하는 거야? 뭐 그랬다는 거야. 야, 극우 유튜버를 물고 가나? 경찰이 경찰이 유튜버에게 또 대통령실이 야, 이거 정말 엽기입니다. 이 정권이 오래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이 그렇게 15시간 동안 우려놓은 그 정성껏 우려놓은 다려놓은 그 거짓말을 그냥 비웃고 거짓말로 덮는다 이러면서 질타를 했던 거는 이거는 이 정권 오래 못 간다라는 생각. 왜냐면 자기들이 또 대선 레이스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기 그 사임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60일 내로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곧 레이스가 이제 시작될 텐데 아마 우리 홍준표는 집에서 이불킥 할 겁니다. 이불킥. 막 90도로 인사한 거 말이죠. 이불킥 할 거예요. 예. 자, 저는 그래서 그 홍준표의 그 글을 보고 대선이 임박했다고 이 홍준표가 그거 아니었어도 그거 아니었어도 이전부터 계속 추석 때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가 아니야 홍준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 거지.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가 인식하고 있다는 시작이. 거고 나는 뭐 예언자야 거의 이미 4월부터 얘기했으니까 이거 얼마 못 간다. 이거 근데 대선 끝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러게요.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된 5월 거지? 10일에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4달밖에 안 됐네. 4달 지났어요. 4달밖에 안 됐어. 예. 한 4년 지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변희재 씨는 이제 10월로 얘기했는데 김용민 씨는 10월까지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11월, 12월쯤에는 그 정치권 안에서 윤석열이를 탄핵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2020년 초중반 정도, 2020년대 음. 초중반 정도 2020년대. 그 정도로. 그래요. 2020년대 초중반.
옛날에 SBS가 2008년 총선 때 그때 그 출구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예측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110석에서 200석 사이. 맞아요. 한나라당. 근데 맞히긴 정확하게 맞췄죠. 그렇죠. 정확했어요. 예. 네. 그러네요. 그것도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예리한 모르겠지만, 네. 아, 정말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 이 사안을 갖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난 이렇게 봐요. 이게 좀 억울하다. 진실은 난리면인데 너무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아니라고 봅니다. 이 논란을 장기화하면서 뭔가 덮고 싶은 게 있다. 뭘까요? 그게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라고 보는데 좀 환율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1,400원대가 넘어갔어요. 1,430원 넘어갔어요, 오늘. 1,400원대. 예. 1,500원 넘어가면은 이건 진짜 우리가 외환위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만에 20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뭐 그냥 2,200대 네.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뭐 주가는 뭐 주가뿐만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가 그러니 사요? 영끌들이 열심히 돈을 쏟아부어서 집을 샀는데 팔아봐야 사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대출 이자는 올라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여러 상황이 지금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요.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 정말 심각한 위기. 자, 그런데 지금 외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이제 해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48초. 일본 가가지고 일본 간 게 아니라 일본 정상과 만나서 네. 합의 못했고 미국 정상 48초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만났다고 성과라고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만난 게 뭐야? 만난 거가 도대체 무슨 성과야? 그거 해결을 해야지. 그나마도 이제 쫓아가서 인사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딴 데로 훅 가니까 뒤에 또 졸졸 와, 마지막 장면이 그 앞권일만 보니까 네. 뭐 완전히 노룩 악수 그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현된 것 같은. 마지막 그래서 한 그 워딩이 카메라를 당겨보면은 음. 고현준 평론가에 따르면 땡큐래. 땡큐. 뭐가 땡큐. 아니 뭐 48초 만나고 뭐 했을 거 아니야. 거의 뭐 다른 데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바이든이 그러잖아. 근데 맨 마지막 말은 땡큐라는 거지. 땡큐. 아니 두 사람이 뭐 언어가 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예. 근데 그 48초? 48초. 이야, 참.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그렇죠. 해도 그것만 해도 한 2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나갔을 텐데. 내가 그래서 아유, 그 대통령실이 오늘 그 자평한 그거 있잖아. 네. 그거를 신문에 난 것만 제가 빨리 읽어봤거든요. 아니 네. 뭐에 대해서 뭐 심도 깊은 얘기했다. 대화를 나눴다며. 심도 깊은 대화까지 안 바라고 뭐에 대해서 뭐 양 정상이 대화를 나눴다. 그것만 빨리 해봤어. 이미 예견됐던 것입니다. 네. 그 외교부 차관이 가셔봐야 뭐 별 그렇죠.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가? 나 참 이해가 안 돼. 왜 갔나 모르겠어. 아니, 가가지고 망신당할 거가 뻔하다면은 왜 가냐 이거야. 아마 영국 패션쇼를 위해서, 부인의 패션쇼를 위해서, 상가 패션쇼를 위해서 간 게 아닐까. 윤석열은 이제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영국 상가의 음식은 어떠할까? 이거 좀. 그리고 유엔총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름대로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뭐 연설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이제 폼 나는 거니까 갔는데 이제 그리고 바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바이든 만나보려고 했다가 출발할 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맞아요. 한인 정상회담도 한다고. 그건 그랬죠. 확정. 근데 48초? 네. 48초 하려고 넘어가? 전화 한 통 하면 되겠네. 전화 한 통이 낫지. 그렇게 어수선한 공간에서 그렇죠. 이렇게 48초 그렇게 딱 대화를 나누고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내려오면서 겸연쩍은 거야. 그치. 쪽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뭐 바이든 뭐 대단치도 않은 사람을 뭐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린 거지. 그러다가 촬영된 거고. 아이고 이런 등신 같으니라고 진짜 내가 뭐 할 말을 잃어요. 이 인간 보면은.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걸 갖고 MBC를 공격한다. 네. 야, 이거 참 아주 그냥 싸움을 싸움으로 덮는구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더니 이제 그렇죠. 싸움을 싸움으로 덮어요. MBC가 보도를 안 하면 전 세계가 모를 것처럼.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MBC가 저 영상 나오기 전에 우리도 영상을 입수했어요. 그럼요, 다 돌았었어요. 다 돌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윤서준 PD가 막 자막 입히고 그랬는데 MBC가 먼저 나오더라고. 아이고 늦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MBC가 제일 먼저 입수해서 터뜨린 게 아니라 다 풀로 이미 돌았던 거예요. 이미. 언론계에서 다 바닥에 돌았던 것이고, 심지어는 그 저기 대통령실에서 이거 저기 외교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주세요.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돌았다고. 네. 그것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그래놓고는 뭐 MBC가 기획을 해서 뭘 했다고? 아이 자식들 진짜. 아니 뭐, 실제로 제가 그날 그 흔히 말하는 원본 영상 받은 게 9시 전이에요. 9시 전이야? 9시 전이에요. 아, 나는 아이, 9시 언제 받았는지. 48분 그쯤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누가 먼저? 그게 처음에는 그냥 주변 잡소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를 막 소리를 크게 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바이든은 뒤에 들렸는데 앞에 새끼들. 이 베이비들 이 디지 포커스. 이 베이비들이 안 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파카스. 그거는 잘 안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그날 저 대한뉴스 방송을 하면서도 이 베이비들은 잘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랬는데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MBC가 터트린 거지. 근데 들리더라고요. MBC가 그 약간 제거한 거잖아요. 네. 제거한 거를 들어보니까 뭐 확실히 들리더만.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가 그런 워딩을 쓸 때는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툴도 있고, 네. 또,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네. 그 소리를 모은다고. 아니, 지금 MBC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인데, 정권이. MBC가 이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거짓말로 드러날 그런, 그런 녹취록을 만든다? 아이고, 야, 이거 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렇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MBC하고 지금 싸움을 걸었고, 자, 근데 윤석열이가 그 대선 후보 때 공영방송 사장 누구도 꽂지 않겠다. 이런 말 했고요. 권성동 7월에 언론장악 절대 안 한다. 우리가 하는 거 할지 안 할지 보라고.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니 이명박 때 그렇게 실컷, 박근혜 때 그렇게 실컷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자기들 눈밖에 난 기자, PD들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저기 아이스링크에 보내고 브런치 만들러 보내고. 네. 그 드라마 촬영 장소 드라미아 네. 네. 용인에 있는 있습니다. 진짜 가보셨나, 멀어요. 거기? 그럼요, 가봤죠. 아. 자주 왔죠. 저는. 용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흥, 수지, 뭐 저기 죽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거의 뭐 산이에요, 산 이렇게 꼬불꼬불 그렇지. 엄청 올라가야 돼요. 그 대중교통도 없고 뭐 가는 건 진짜 유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용인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보다도 커. 예. 거기를 보내놓고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놓고 그랬던 정권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MBC를 그 전면전이에요. 지금 기사 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워딩까지 나오던데. 그게 언론 탄압입니다. 그쵸. 그게 언론 탄압이에요. 근데 왜 MBC를 타겟팅을 할까? 뭐 여러 가지 프레임 전환도 있겠지만 지금 방통위는 알아서 지금 치고 있잖아요. 검찰도 치고 있고 네. 심지어 민간심사위원까지 치고 있어요. 그 감사원 동원해서 제가 또 그 하고.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압수수색 당한 심사위원을 지난주에 어떻게 뭐 지나가다 만났는데 참 난리더라고. 하여튼 그 난리고 자 KBS 지금 감사원이 감사 중이에요. 중이죠. 네. 감사 결과 내놓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KBS 이제 압박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 갖고 이제 또 뭐 고소 고발을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MBC는 내년 2월까지가 박성재 사장 임기거든요. 네. 네. 이제 지금 박문진 구조대로라면 박성재 사장 연임 가능성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윤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 아니 KBS에 대한 그런 감사 자체가 KBS에 대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러한데 네. 자기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이거 능력을 좀 발휘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얘기했네요. 민주당과 MBC가 대국민 보이스피싱을 한다. 그러니까 뭐 유착을 했다는 건데. 네. 네. 정신 그 나간 둘이 인간입니다. 아니, 박홍근 의원이랑 그러니까 근거가
어떻게 MBC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시간 빨랐나? 30분 빨랐나? 그 문제 제기를 했냐 이거야. 어떻게 알았느냐. 나도 9시 전에 받았다니까. 난 늦게 조금 받은 늦었어요, 편이네. 9시. 네. 예, 근데 졌다. 내가 받은 한참 후에 MBC가 풀었다고. 그러면 MBC가 제일 먼저 받은 게 아니지 그러면은. 그 도는 거를 MBC가 확인을 한 거지. 그렇지. 그쵸. 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안을 날리면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없어. 아니에요. 어차피 그건 뭐 진실도 아닐 뿐더러.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MBC나 조지자. 그거요. 그 논쟁 사안으로 만들고 적어도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쵸. 야, 너희는 우리가 이 해명한 걸 믿어. 밀어붙여. 이게 정쟁화 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쟁화를 왜 시키느냐. 어차피 진실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는데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감추고 싶은 게. 예. 감추고 싶은 게 무엇일까? 볶음밥을 먹고. 아, 너무 배고팠어요. 예. 자, 이번 빌드업은 예측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아유, 역시 경력은 무시 하산할 못해요. 때가 됐어요. 하산할 때가. 이거 저 누구한테 뭘 드려야 되나? 랜덤. 자, 랜덤. 뭐 볶음밥이 다 뭐 볶음밥이죠. 자, 드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아이고. 형님은 불고기 드려야겠다. 예. 나 응? 일로 왔어. 예? 내게 일로 왔어. 그래요. 예, 이거 드시죠. 예. 자, 여러분들께 오늘 저 볶음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 어거스틴 아시안 볶음밥 오, 세 종류. 네. 유명한 프랜차이즈 아닌가요? 생 아, 그래요? 오, 맞아요. 오, 그래요. 맞다. 네. 자, 이 아시안 레스토랑 그 생 어거스틴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어머머머머. 있습니다. 근사한 홈 스토랑을 위한 생 어거스틴 베스트 볶음밥 3종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통한 새우를 듬뿍 넣은 인도네시아 대표 요리 나시 고랭. 네, 그리고 칠리 페이스트와 탱글한 새우가 들어가 있는 태국식 타이 칠리 새우 볶음밥. 그리고 담백한 닭가슴살을 가득 넣은 아시안식 퓨전 요리 아시안 치킨 볶음밥. 네. 자, 나시고랭은 이 새우, 낙지 등의 해물과 고스란한 밥 그리고 생 어거스틴의 노하우가 담뿍 담긴 소스가 어우러져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맛을 듬뿍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 칠리 새우 볶음밥은 칠리 페이스트와 토마토 페이스트를 베이스로 한 소스 그리고 통통한 새우살, 고스란한 밥이 맛있게 어우러졌습니다. 자, 아시안 치킨 볶음밥은 밥에 파프리카, 당근 등 다양한 채소와 국내산 닭고기 등을 넣고 볶아가지고 달콤 짭조름한 감칠맛이 제대로입니다. 네. 자, 생 어거스틴 아시안 볶음밥 239g 3종 5팩. 예, 단품으로 13,8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15팩은 41,400원.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김용민닷컴은 생 어거스틴 아시안 볶음밥 5팩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떠세요? 드시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나시고랭인데 예. 진짜 맛있네. 지금 무슨 발리 앞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앞바다. 그렇죠. 네. 적절한 양념. 아니 이게 그 동남아 볶음밥 특유의 그 네. 고슬고슬한 느낌 밥. 예.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건더기가 진짜 네. 충실해요. 오, 새우도 진짜 많고. 오, 그러니까 해산물도 많고 새우도 많고 음. 이게 짜지도 않아요. 간이 정말 적절해요. 네. 야, 아 근데 5팩에 15,000원이면 이거 한 번 먹는데 3,000원이라는 건데. 그러게. 네. 아. 엄청 싸네요 진짜. 와, 이 식당 가서 나시고랭 한번 먹으려면 만 얼마 줘야 돼요 이거. 그럼요. 볶음밥에다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네. 동남아시아의 그 왜 그 향신료 네. 그게 좀 들어간 듯한 맞아요. 느낌이. 네, 맞아요. 향이 나와요. 향. 네. 향이 진짜 너무 현지 좋네요. 느낌이 딱 납니다. 아, 정말 이 맛있는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 데우기만 하면 돼요. 네. 아, 그렇더라고요 아까. 오. 간편하네 진짜. 왜? 아니 손에 있는 걸 숟가락으로 퍼주지. 아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 와. 근데 내가 그동안 맛봤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 민생 볶음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응. 자,
이 안에 있는 해산물들이 냉동 식품 같지 네. 같지 않게 지금 볶은 것 네. 같아요. 너무 싱싱하고 맛있네요. 아, 좋네요, 진짜. 근데 이건 반찬이 필요 없다. 반찬 필요 없어, 진짜. 자, 네, 아유. 진짜 돈 주고 쉬고 지금 생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네. 아, 맛있어. 저 우리 김유성 기자님 뭐 드신 거예요? 저 나시고는 같은데요? 제게 나시고랭인 것 같고 전 뭐죠? 그림을 치킨인가? 보니까 아, 네. 저 타이 아시안- 칠리 저 아닌가요? 아, 저거 치킨인가요? 그러네요. 타이 칠리 새우 볶음밥. 아, 그러면 내 것도 새우볶음밥이네. 아, 이거 이거 없어요? 이제 다 먹었어요? 아, 그냥 또 먹어야지. 나는 너무 맛있어. 응? 사실 안 하면 맞을 것 같아. 내가 낮에 한번 먹었거든. 응? 와, 그때도 이거 오늘 방송용인 줄 모르고 여기서 어디서 이런 거 났지? 그럴 정도로 광고 제품인지 모르고 드셨군요. 전혀 모르고 처음에. 먹었어요. 와, 아 근데 요새 같은 이 고물가 시대 진짜 한 끼 그러니까. 때우기 전자레인지에만 딱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다 네. 진짜. 아, 근데 요즘 진짜 음. 이 하나 가격이 음, 한 3,000원 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5개 15,000원. 밖에 나가서 뭘 하나 먹잖아요. 10,000원이야, 10,000원. 못 먹어요 바깥에서. 제가 여의도에서 어, 동남아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응. 팟타이를 어, 시켰거든요. 팟타이가 이제 태국 현지에서는 그냥 길거리 음식 그치. 팔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뭐 2, 3천 원 정도에 파는 건데 맞아요. 17,000원을 먹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여의도 3,000원이면 이렇게 아, 그럼. 고품질의 나시고랭을. 야, 이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너무 브랜드 좋아요. 있는 볶음밥입니다. 여러분. 네. 저기 어디서 집에서 대충 남은 밥, 찬밥에다가 뭐 참기름 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서 먹는 그 볶음밥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적어도 이 브랜드로서 볶음밥을 팔았을 때는 자기 정성과 혼을 담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생 어거스틴 아시안 볶음밥.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진짜 엄청 싸네요. 저렴하다. 볶음밥이 다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응? 어떤 건 퍽퍽해가지고 먹다가 아주 그냥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네.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목구멍에 넘어가는. 네. 아마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한테 주셔도 아마 이 그 볶음밥의 그 어떤 느낌은 정말 스윗이다. 스윗.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밥을 먹었으니까 내놓으세요. 이번엔 또 청신 목장의 수제 요거트를 드실 차례야. 네, 아, 네. 세상에. 고맙습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디저트까지 완벽하네요, 오늘. 조화롭다. 자, 여기다 놓을게요. 네, 일단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청신목장에, 이것도 아마 감동받으실 거야. 오. 수제 요거트. 되게 많네요. 자, 네. 맛별로 따로 있죠. 맛별로 따로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아, 그럼 2개씩 드시면 돼요. 두 개씩이요. 그렇지. 네. 네, 형님도 하나 드시고.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럼 숟가락을 다시 와, 주시겠어요? 이걸 숟가락. 아, 그래서 네, 숟가락을 두 두 개였군요. 개였구나. 그래서 두 개였구나. 플라스틱 예. 거기 있더만 보니까, 거기. 와, 저 진라면 박스에 있더라고요. 요거트를 네. 요거트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 없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숟가락 찾고 있는 것까지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곧 라면 업계에 예. 날리면과 발리면이 등장한다. 네. 자, 알겠습니다. 48초에 끌어 넘치는. 네. 조 너무 좋아요. 말리면. 조 말리면. 아이고, 이것들이. 아마 자기들도 앞에서는 이건 발리면 맞다고. 날리면이 맞다고. 그러겠죠. 뒤에 가서는 다 욕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 그럴 것 같아요. 자괴감 들고 괴롭죠, 진짜. 그렇지. 근데 이게 독재자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려면 감수해야지. 예?
안에 뭔가가 알갱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밤입니다. 아, 공주밤이에요. 공주밤. 감? 네. 밤. 밤? 아, 밤이 어떻게 감으로 들립니까? 이게 그 발리면 네, 바이든과 날리면에서 네. 네. 자, 열심히 드시고. 자,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여러분들께 광고합니다. 시거나 달기만 한 요거트가 아닙니다. 시중 판매 제품들과는 다른 묵직함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 자,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이 공주 밤 요거트를 지금 들고 드시고 계시는데, 네. 자, 공주 최고의 특산품인 공주 알밤이 들어 있습니다. 밤 덩어리가 너무 크게 있지 않고 맞아요. 잘게 부서진 밤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목장에서 아침에 직접 갓 착유한 1등급 우유로 만들어진 요거트입니다. 신선함에서 우러나온 상큼함과 공주 밤의 고소함이 더해진 수제 요거트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청신목장 대표 상품인 무가당 수제 요거트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요거트와 블루베리 수제 요거트가 추가됐습니다. 참고로 수제 요거트라서 수량이 한정적이라서 주문이 몰린다면은 배송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청신목장 수제 공주밤 무가당 블루베리 요거트 500ml 곱하기 6병. 한 종류가 이제 6병인데요. 3만 원입니다.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 아니, 그 최고급 그 수제 요거트를 한번 드셔보셔야 아십니다. 아,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3종 세트 500ml 곱하기 6병, 각 2병씩인데 이건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이것까지 배송비까지 받지 않습니다. 고가의 수제 요거트니까요. 예. 일생에 뭐 이런, 저기서만 파는, 편의점에서만 파는 요거트 만드시지 마시고 죽기 전에 한번 청신목장 수제 요거트 한번 요거트 하나에 중국인이 나와요. 약간 이런 압색당하기 전에 드세요. 약간 그렇죠. 이런. 예, 감옥 가기 전에. 네, 예. 감옥 가기 전에. 자, 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김용민 TV가 이제 주최하는 촛불 집회, 문화제. 예. 근데 토요일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불금의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6시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돈건이 페스티벌. 돈건이 페스티벌입니다. 제목이. 예. 그날 그냥 나오셔도 좋고, 뭔가 좀 그 자리에서 한번 웃겨보고 싶다. 천공복장을 하고 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우리 김건희처럼 코털을 길게 길어가지고 나온다든지. 코털 사진에 잡혔어? 무슨 사진이요? 우리 그래요? 김건희의 코털. 아, 그게 있잖아요. 민망하다. 그 윤석열이가 못 먹겠네. 흰 뭔가 그 털을 눈썹에 달고 나왔잖아. 어? 그건가 싶은, 네. 하여튼 뭐, 그 사진에 잡혔다고? 그럼. 그래? 잡혔지. 예. 아니, 그거 삐져나올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워낙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시는 우리, 뭐 매번 신부 화장으로 나오시잖아. 근데 그 코털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나왔다는 건 좀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요. 지금 저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 실수겠지. 그쵸. 예, 그쵸. 실수겠지. 예. 아유, 그래요. 코털이 나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으시죠? 그쵸. 저는 그 코털과 좀 다르지만 절대로 가까이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좀 까맣게 있거든요. 오. 근데 방송하는 중간에 네. 개그맨 한번 MC장은 아니고요. 네. 진짜 개그맨 진짜 개그맨. 진짜로 MC 장원이 형은 가짜 가짜 개그맨. 개그맨이야, 가짜 개그맨. 어떤 개그맨 한 분 저한테 아이고 코털이 이방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런. 응?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정리를 했다고. 근데 오늘은 정리하지 않았네요. 아니, 나도 이제 코털을 좀 열심히 그냥 잘랐는데, 와, 애들 부작용이 있더만 보니까. 응? 그냥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겨울에는 좀 얼어요, 이게 예, 안에가. 게다가 또, 막 코가 간지러워요, 또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좀 아니, 간지러움이 나는 있어서. 그 코털 제거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윙. 그치. 하세요?
네. 무서운 거. 아니 근데 그거 잘 돼요. 이게 직접 하는 것보다 직접 하는 거 그 기계 별로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야, 그래요. 저는 뭐 어쨌든 코털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또 네. 조물주께서 또 코털을 주지 않으셨겠나? 야, 근데 김건희가 이거 보고 존나 열받겠다. 너무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용민이 형 저는 내년 상반기 봅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중에 이것도 참 맛있네요. 너무 맛있죠. 예. 네. 뭐 이 코털 얘기하면서 먹기가 아 근데 그거랑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은 진짜 저는 진짜 완전히 이거- 차원이 다르네. 아 이게 그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이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는데 이거는 진짜 그 나를 위해서 네. 직접 만드신 것 같은. 어디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이제 젖을 직접 싸서 아니 이게 그런 느낌. 우유가 굉장히 좋은 우유 같아. 보니까 쓴 게. 아니, 실제로 그 요거트도 못 드셔보셨지? 어떤 거요? 그 우리 저 사촌 형이 목사님인데 시골 교회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골 교회 그 교인이 젖소 농장 하시는데 갓 착유한 그런 우유를 바가지에 담아서 가져오셨는데 뜨끈뜨끈해. 몸에서 나왔으니까 뜨끈뜨끈하겠지. 못 먹어보셨지 한 번도? 못 네, 먹어봤죠. 그 우리가 우유를 연상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한번 정제돼서 나온 거고 끈적끈적해. 근데 또 그렇다고 요거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요거트보다는 훨씬 좀 맛이랄까 맛은 좀 없는 그런. 네, 근데 영양가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야. 네. 나도 이제 그럴 날이 오겠지. 젖소 농장 옆으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교회가. 네. 그래요. 젖소장 옆에 있는 교도소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트 넣어주자. 네.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이순주 무가당 수제 요거트를 청심 먹자. 네. 네. 제가 먹은 게 그 무가당 요거트인데 진짜 엄청 건강해지는 느낌. 그렇지. 네, 그 좀 받았어요. 맛은 당도는 없지만은 그러나 또 이게 또 이게 갖는 영양소가 또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보니까 양이 꽤 있어서 저기 하나에 5,000원이어도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네. 이분들이 정성껏 만든 거에 비하면은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그럼요. 네. 요즘 수제 요거트가 진짜 비싸거든요. 나를 또 아름답게 만든다.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게 되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 내장 미용에도 좋습니다. 내장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장이 이뻐지는 맛. 네, 내장이 좋아요. 검증은 쉽지 않으나 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묘성 기자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이걸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그게 헤이지. 네. 그 계속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이재명의 그 이재명 대표의 욕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 시전을 하고 아니, 있잖아요. 너무 이게 유치하고 네. 한두 번 해야지. 아니 자기한테 무슨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성하고 사죄하고 넘어가야지. 네. 물귀신작전처럼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네. 이런 게 이게 나름대로 자기들에게는 어떤 매뉴얼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코 이 난관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 특히 안 되죠. 집권 세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전형적인 물타기 그리고 대통령 방어에 힘쓰는 모양새인데 역시 조선일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뭐 외신 보도에 달린 댓글을 번역해서 기사를 쓰고 또 과거 해외 정상들의 실언 모음집을 만들어서 뭐 별일 아니다. 누구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기조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국민의힘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네. 23일에 조선일보가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윤 발언에 틀린 말은 아니다. 바이든 원조 정책 놓고 미국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기사를 쓰는데 미국에서 누가 갑론을박을 벌일까라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그래요. 아유 참 애쓴다 애써 진짜. 뭐 3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뭐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무슨 이렇게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 대해서. 싫어하는 그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공화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새끼들이 만약에 공화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참 유효한 지점을 짚은 것이다라는 댓글을 쏙 골라서 마치 미국 내에서 대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윤석열이 할 말을 했다 이런 이미지를 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나라 국민들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왜 미국의 민주당 의원도 그랬잖아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느 나라로 신경 써라. 당신이나 신경 써라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여기서 유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뭐 우리와 그 뭐 우방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 정상이 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촬영돼가지고 그 나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그 정상이 잘한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 야 윤석열이 경제 망치면은 쪽팔리겠어 이러면은 네. 그 우리 신문에 그게 실리면은 나 같아도 그거 옳은 말 하셨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정상으로서 그 말이 합리적이었냐 합당했냐라고 물었을 땐 다르지. 근데 조선일보는 엉뚱하게 지금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그게 23일 새벽 오전 2시 38분에 올라온 아유, 기사였어요. 참, 하여튼. 그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걸 볼 수 있는데 네. 23일 새벽 2시쯤에 이게 올라왔고 또 같은 날에 오전 7시입니다. 같은 날 오전 7시에는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바이든 개자식, 부시는 멍청이, 정상들 아찔한 핫 마이크 사고 라고 기사를 내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가 정상들의 말실수를 모아놓은 거죠.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 폭스뉴스 기자의 올 초에 멍청한 개자식이라고 그쵸. 말했던 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백악관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과를 했죠. 네. 사과했죠. 사과를 했죠. 그리고 이 기사에도 넣긴 넣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는 오바마 케어를 서명하는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켜 세운다. 그런 의미로 귀옛말로, 귓속말로, 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와, 이거 졸라 대단해. 뭐, 퍼키, 뭐, 이거 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거를 비속어를 섞어가지고 이야기한 게 그대로 이제 마이크를 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바이든은 자신이 좀 부주의했다. 라고 사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또 예를 들었던 게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이야기예요. 트리도 총리는 다른 나라 이렇게 미국이라 영국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와 트럼프 대통령 40분이나 기자회견을 했다. 이게 너무 길다. 참모들이 입이 떡 벌어지더라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공개가 된 게 있는데 요거를 또 거론했어요. 사실 이 정도의 발언은 뭐 이 새끼들 쪽팔린다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시로 들기도 했고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도 과거에 뉴욕타임스 기자를 상대로 메이저리그급 얼간이다라고 말한 거를 국가대표급 네. 얼간이다. 국가대표급 얼간이다라고 말했던 게 마이크에 그대로 탔는데 이 역시 제가 한 말을 들은 모두에게 유감이다라고 사과를 표명했어요. 또 이게 뭐 위기 대응의 매뉴얼이죠. 거의. 그렇죠. 예.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확하게. 역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물론 이거를 기사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 그랬는데,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예. 없지. 이게 다른 나라 정상도 늘상 하는 게 이런 막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웃긴 게 음. 어쨌든 난 조선일보 저 기사를 볼 때요. 네. 일단 윤통이 막말을 일단 했다. 네.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 이게 소개한 거잖아요. 해명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해명 나오고 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아예 저렇게 지네들이 저렇게 보도해놓고서는 몰랐다는 듯 그 주변의 소음이 심해 정확한 내용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이미 저 새끼들 그 바이든 쪽팔리겠네. 이거를 이미 자기들도 이제 기정사실로 인지하고 있었죠. 그럼요. 네. 인지하고 모를 수가 있었어. 있냐. 인지하고 저런 기사를 썼단 말이야. 그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영상물을 보고 저거는 틀림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기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반박도 제대로 못했어. 근데 김은혜 수석이 저거 한 뒤에 확 바뀌더니 오늘 사설에서는 정확히 내용 안 들리던데 왜 이렇게 단정을 안 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23일째 사설에서도
그걸 인지한 상태로 쓴 것 같이 보였거든요. 네. 이건 뭐 굉장히 가십성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사설도 있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인정을 했었다. 그렇지. 그러나 아이고. 해명이 나온 이후로 스탠스를 확 바꾸고 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은 후에 조선일보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 갈팡질팡 하는 건가 싶은 그런 기사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소리 전문가는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 이 보도예요. 그런 보도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네. 이번에. 그쵸. 있었는데 조선일보도 역시 했었는데 23일 오후 2시 36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미디어스 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소제목으로 속기사들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한 의견이 많다라는 제목으로 이 소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어떻게 바뀌냐면 의견 많아에서 의견 갈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풍부한 수사기관 협조 경력을 가진 35년차 음성 전문가라고 했던 부분은 속기사로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란 단어는 들렸다. 그리고 녹취록 의뢰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반론 형식의 의견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수정이라는 게 단순히 오타라든지 뭐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더 얹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아예 기사를 새로 쓴 수준인데. 그렇죠. 논조 자체가 아예 수정된 아이고. 그런 기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까가 일보라면 네. 저게 2보 성격인데 네. 1보와 2보 사이에 논조가 달라졌죠. 네. 네. 조선일보야 뭐 그게 또 애쓰는 거죠, 뭐. 뭐 거의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예. 뭐 걔네들이 진실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 어떤 그 굉장한 자의식이 있었다면은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뭐 보완을 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리고 독자들한테 다 밝혔겠지만은 그 아까까지 본 사람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이제부터 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킬 테니까. 이 마인드 아니야, 저 조선일보는. 그러니까요. 이런 썩 빠진 그런 삼류 찌라시한테 우리가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너 골다리네 진짜. 야, 너 어떻게 줄 설 상대가 없어서 윤석열이한테 줄을 서냐. 그럼 망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 아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저 홍준표 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그분은 정치의 개코입니다. 개코야. 개코라고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서 요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상황 인식을 망하겠다 잘 흥하겠다 이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대구로 간 거 아니야. 서울에서 이제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대구로. 보이지 않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지금 봐봐. 바로 목소리를 내죠. 뭐 그냥 대구 내려오면 90도로 뭐 인사했던 그 홍준표가 거짓말을 거짓말로 돕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조선일보가 참 많이 좀 이 총기가 떨어졌네요. 예. 이게 모두 하루에 있었던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서 조선일보의 고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다르거든요. 네. 거기는 아주 대차게 씹어요. 동아일보는 확실히 씹고 있죠. 네. 동아일보는 완전히 씹고 중앙일보는 일단 찔러보는. 요 정도. 그 나도 남들이 가면 이제 와 지금 지난 주말에 제가 병원 갔는데 중앙일보가 있더라고. 중앙선데이. 네. 토요일자 봤는데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김은혜 해명이 나오고 김은혜 해명은 한 3분의 1도 안 다룬 것 같고 앞뒤로 앞부분 뒷부분에서 그 윤회 처신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발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막 비판한 내용을 다루더니 그러더니 국민의힘의 반박 해명 다루더니 마지막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잘한 발언이냐. 설령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발언이라도 그게 옳은 발언이냐. 전국 더 꼬이겠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황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마지막을 장식했고. 그런 건데, 뭐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계속 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이유가 TV조선 아직 제어가가 안 났거든. 그거야. 그거.
근데 그 맞지 않나요, 형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어가만 끝나면 또 본색으로 돌아올 거라고 네. 봅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또 하여튼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렇습니다. 예, 왔다 갔다 갈지자의 조선일보를 또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우리 저 정상근 기자님. 저는 좀 다른 언론 보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좀 이렇게, 강도가 좀 낮은 것부터 점점 센 걸로 좀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이 보도는 뭐 이 언론 저 언론 사실 전부 다 하긴 한 건데, 저 SBS 보도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제 뭐 음성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SBS가 뭐 SBS 장비를 이용해서 뭐 소음을 네. 제거해봤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리포트였는데, 이 보도가 쭉 이어지면서 이 보도의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으로 의식하고 들으면 바이든처럼 들리고, 날리면으로 의식하면 날리면처럼 들린다는 건데, 그럼 이 보도는 뭐 하러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답답했던 게 그냥 외신처럼 그냥 아예 딱 이거는 들으니까 바이든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KBS 9시 뉴스에서도 이게 다 들리거든. 그리고 리포트도 그 리포트한 기자나 앵커하고 또 스튜디오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뉘앙스는 바이든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요.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저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아마 해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쵸.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겠다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기계적 중립이군요. 아 이게 뭐야 그게? 그건 좋은 보도가 아니죠. 그쵸. 네,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의미 없는 보도인 거죠, 사실. 아니 오늘 이재석 그 최강 시사에서도 이렇게 얘기 한참 하다가 최경 기자가 휴가 갔거든요. 그래서 주말 9시 뉴스 앵커는 이재석 기자가 이제 일주일 동안 대타를 진행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근데 어떻게 들으셨냐고.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나는 바이든으로 들리더라. 나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만약에 질문을 그렇게 했어 앵커가. 근데 그 패널이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바이든으로 들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날리면으로 다 그러고 앉았다는 거야 언론들이 지금. 예, 뭐 책임만 지시고 그리고 뭐 아니 그래서 항상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5대5로 이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다. 그것이 언론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중도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주 무책임한 행태지요. 예를 들면 광주항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시민군 의견 반, 진압군 의견 반, 그러니까 계엄군 의견 반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합니까? 이게 정의롭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반론은 받아야겠지만, 뭐 어쨌든 그 안에 반론이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명확하게 들리는 이건 부분이잖아요. CCBB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15시간 만에 해명이 그렇죠. 나왔다는 이제 거 그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도대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구분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똑똑한 머리로 언론고시를 통과했을 때는 CCBB 가리라고 그렇게 언론고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똑 떨어진 사안도 A는 A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면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뭐 SBS도 그렇고 거의 이번엔 뭐 상당수의 언론들이 굉장히 좀 이번 순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한 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판가름하지 못하는 거는 언론으로서 좀 네.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또 좀 오늘 그런 또 상황인 것 같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으니 아마 또 저기 그 윤석열 프레임에 말려들 언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벌써 나섰어요. 윤석열이 아침에 그 약식 Q&A 하고 난 뒤에 내가 분명히 이런 단어 쓸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나 다를까 바로 10분 뒤에 쓰더라고. 정면 돌파. 그렇죠. 정면 돌파 윤석열 정면 돌파 검색하면 기사 쫙 떠요. 아니 정면 돌파는 사과를 해야 정면 돌파 아닌가요? 사과를 그렇지, 해요? 맞아요. 인정하고 사과라는 게 정면 돌파죠. 이거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짓인데 이게 무슨 정면 이건, 돌파야? 정면 돌파가 아니라 파울이죠, 파울. 예, 그렇지. 정면 회피지. 정면 회피. 아이고.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언론 보도는 굉장히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어서 말씀드릴 보도들은 진짜 가관인데 뭐 일단 뭐 뉴데일리 같은 매체들은 아예 그냥 접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거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굉장히 좀 교묘하게 이 프레임을 왜곡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뉴스원 보도를 봤는데 이 제목이 뭐였냐면 윤석열 발언
바이든 지칭 아니야. 대통령실 해명에 진실공방 국면 전환.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가 바라는 바구만 이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바이든 지칭한 게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요구한 얘기를 거죠. 해서 이 문제가 진실공방 국면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냥. 네, 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요 정도의 말, 그리고 뭐 야당의 비판 말을 집어넣는 거,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사안의 심각성을 그냥 물타기하는 기사인 것 그거 같고. 어디서 만든 기사예요? 뉴스원에서. 뉴스원. 네. 아유. 뉴스원에서 좀 이런 류의 기사들이 꽤나 많이 아니, 나와요. 뉴스원하고 그렇군요. 뉴시스는 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회사인데 두 개의 통신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게요. 왜 통합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그렇게 나누는 거야? 하여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 뉴스원 따로 뭐 뉴시스 따로 이제 언론과 계약을 하니까 아마 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다 따로 계약을 어차피 하니까. 그 계약료는 다 네. 두 개가 통합하면 그냥 하나의 계약료만 나오니까. 뭐 그래.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예능으로 가보면, 일단, 이 매일신문, 네, 대구의 조선일보로 네. 불리는 매일신문에, 김혜용 논설 주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이 쓴 칼럼이 있는데, 제목이 바이든 vs 날리면, 이 제목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 김혜용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감각기관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인간의 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 착시 그림을 봐라. 그러면서 문재의 대통령 발언에서 조사 하나만 바꿔보자. 바이든이를 바이든에 그렇게 하면 된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에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고 하면 굳이 날리면이란 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바이든 애라고 하지 왜 그 날리면이라고 그 네. 저기 쓸데없는 억지를 넣어가지고 그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궁금한 건 네가 왜 그걸 좋아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연락을 하지 그냥. 근데 나는 이거 뭐 정확하게 내 그 분석이 맞다고 보는데 왜 나를 그 홍보실에 기용하지 않느냐, 홍보수석에 기용하지 않냐. 위기 관리 내가 해주마. 위기 관리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왜 그쵸. 그 저 얼치기들 갖고 그렇게 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뭐 아니 이럴 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언론인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왜냐하면 해석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예. 이런 걸 왜 이게 해석하냐는 뭐 하는 거야 이게. 김해롱? 이름이 뭐였지? 김혜용. 네. 김혜용. 김혜용. 네, 논설 예. 주간이고요. 예. 논설 주간이야 게다가. 네. 네. 논설 주간은 이제 주필이지. 주필. 네, 그렇죠. 예. 이 논설실에 이제 그 우두머리. 신문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 더 이상의 논란은 국익 차원에서 좋을 게 없다.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지만 야당도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지 않는 게 좋다. 어? 네. 이런 기나긴 개소리.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이 새끼들을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네, 사과하고 맞아요. 끝내라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뭐 같은데.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네. 끝내라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좀 하고 그냥 자기가 완전히 뭐 이제 해명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면 국회에 죄송하다. 그쵸. 라고 해야 될 일인데 적어도 그게 꼼짝이 맞는 거 한국 아닌가요? 민주당 의원들을 이 새끼들이라고 한 거는 자기들도 인정한 바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사과해야지. 그렇죠. 사과 안 하잖아. 그리고 제1당 대표를 좀 터무니없는 건으로 기소하고 계속 그 뭐 조롱과 희화와 수사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아니 이게 바람직한 태도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음.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음. 특수부 출신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음. 뭔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내가 어떤 말이나 예.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 음. 이렇게 인정을 하면 무오류의 신화를 깨는 거니까. 그게 깨지는 음. 것.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검찰 무오류의 신화가 깨지는 것. 그것도 특수부 무오류의 신화. 두 번째, 어쨌든 죄가 있냐 없냐를 다루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사과를 한번 하는 거는 죄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피곤하네. 와, 이 게임에서 딴 데로 빠졌다고 컴퓨터를 부셔버리는 그렇지. 그쵸. 그냥 게임 한번 했을 뿐인데 그냥 졌다고 으아 막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이게.
네, 어쨌든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칼럼이죠. 이런 칼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의 칼럼인데. 아, 저 방송 많이 나오는 사람. 네. 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네, 뜻입니다. 아, 예. 가보겠습니다. 네. 예. 제목이 몬더그린 현상. 음. 네, 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몬더그린. 몬더그린 현상이 뭐냐면, 좀 이렇게 특정한 발음이 이제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말로 들리는 현상.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개그맨 박성호 씨가 뭐, all by myself, 그거를 막 all all by by myself. myself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음. 그런 거 의미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현종 논설위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했고, 이거를 MBC가 자막을 달아서 가장 먼저 보도했다라면서, 그러나 13시간 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고, 미국이 아닌 국내 정치권을 향한 말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문제는 소음이 많아 불분명한 말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MBC가 확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이 이제 앞건인데, 언론의 본령은 팩트체크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겸비하고 있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이현종이는 뭐야? 그때, 이 소리는 바이든이 아닌데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했는지 한번 좀, 자기 발언이 있으면 공개하세요. 왜, 이제 와가지고 저쪽에서 해명하니까 그 해명이 100% 옳다. 이거야말로 지가 지적하는 대로, 본더그린 현상이죠. 언론이 네. 해야 할 팩트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이죠. 네. 아는 사람이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현종 같은 사람들은 뭐, 내 얘기를 뭐 진보 쪽에서 듣겠어. 그냥 한쪽 내 주장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놈들은 그냥 자기들 그 독자들만 보게끔 하는 언론을 하든지 말든지. 아니 왜 이런 공론회장에서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신경을 거스르게 만들어. 언론을 또 언론 격을 단체로 왜 또 낮추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사에 비하면 앞에 것들은 모두 그래요? 또 있어요? 장난입니다. 또 있어요? 저는 이 기사를 MVP로 꼽아왔는데요. 네, 두두두두두두. 이 매일경제 기사고요. 이 노원명 기자가 쓴 칼럼이에요. 예. 기자 칼럼인데 원명. 예. 네. 굉장히 긴데 저는 이거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보려고 네, 즐겨찾기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음성 전문가가 아니므로 음성론에 기반한 논란에는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다. 다만 24년째 남의 말을 들어서 받아 적고 해석하고 글로 옮기는 일만 해온 입장에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쪽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버전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에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쭉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하나씩 들어요. 이유를 몇 가지가 드는데 그 이유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정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이제 국회에서 뭐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국회에서라고 하지 않고 의회에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국회에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 특수부 검사와 사회부 기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서 제3자를 호칭할 때는 존칭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장할 만한 문화는 아니지만 이 상대의 크기에 위축되지 말고 할 일을 똑바로 하라는 나름의 조직 철학에 기반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밑바닥을 쫙 깐 다음에 하는 말은 야, 그게 무슨 철학이냐? 개똥 철학. 철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을 깔보는 네. 게 왜 철학이야? 또 이게 그 철학의 그 개념을 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 하면서 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향해서 이 새끼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네, 이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것이다. 네. 거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F로 시작하는 뭐 단어를 썼어야 됐나?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60억 달러 지원안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바이든 체면이 깎이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발언했다는 설명은 농담치고 너무 뜬금없다. 네, 이러면서 이게 바이든을 향해서 한 말이, 그러니까 미국 의회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해명이 맞고 바이든이 쪽팔려서가 아니라 바이든에 쪽팔려서가 어쨌든 날리면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는 얘네들이 거죠. 아무리 봐도 날리면은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바이든
이라고 인정하면 안 되니까 바이든애로 해가지고 메일 신문도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네, 이 맞습니다. 둘이 서로 뭐 베꼈나? 어? 뭐 배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고생들 하고 바이든이 있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 내부도. 근데 차마 그렇게 되면은 또 저쪽에서 15시간 동안 열심히 우려낸 이런 변명 이걸 또 묵살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해명을 반역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아유 참 너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정상근 선수 이 골라 올랐잖아. 여기에 숟가락을 하나 슬쩍 얹으면 제가 생각하는 정말 최고의 쉴드 기사, 네. 기자 수첩, 음. 월간 조선 기자가 하는 월간조선. 월간 조선 기자가 쓴 기자 수첩인데 서태지를 끌고 왔습니다. 뭐라고요? 서태지. 감히 유성 씨가 그래서 찾아와 찾았네 있다. 이거. 서태지를 끌고 왔는데 응. 한마디로 응. 서태지 아마 김용민이 이사장 기억날걸? 교시 이대야 있는 테이블 거지. 뒤로 뜨면 피가 피가 모자라. 거꾸로 백워드 모자라. 마스킹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제목이 그래서 악마로 몰린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음.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의 기자수첩의 맨 마지막 문장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정파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다분하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니 이러지 말고 저기 윤석열이가 저 공고를 내고 그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그 잔디밭이 펼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100일장을 하라고. 네. 골든벨. 골든벨을 하라고. 이 새끼들 아주 덜 떨어진 새끼들 다 모아가지고 100일장 하라고. 100일장. 윤석열을 찬양하는. 아이고 이런 정말 등신들 진짜. 이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서 대단합니다, 좀 지식인 취급받고 또 문필과 취급받는 이 언론인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똥구멍이나 빨아주고 말이야 부끄럽지도 않나? 아이고 야 자식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아이고 진짜. 자식들이 보면 나중에 그러지 않을까? 아버지 소설 잘 쓰셨네. 막 그땐 농담이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유 진짜 덜 떨어진 놈들. 아이고 이런 것들이 또 어디 가서는 내가 언론인이 하면서 또 행세할 거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정말 참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아 그래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 일단 뭐 다 오늘 윤통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드시 좀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 왜냐하면 캐나다 일정을요.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했어요. 네. 기자들한테 사후 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일정을 따라간 팔로잉한 기자가 없어요. 근데 포털에서 김건희 캐나다를 치면은 기사가 쫙 뜹니다. 사진과 함께. 근데 보통 기사가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우르르 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김건희 씨가 돌아다니면서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럴 때 누가 옆에서 수행을 했는지 이거 세금으로 간 거잖아요. 공식 일정이니까. 그럼 누가 수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이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거를 기자들이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체크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사진하고 이 서면 브리핑하고 흔히 말하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리고 막 그 캐나다 뭐 누구를 한국 참전용사 만나서는 뭐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군인이에요. 뭐 이런 사진 뭐 이런 게 있어. 막 웃으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다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팩트 파인딩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본 걸 쓴 게 아니고 다 대통령실에 밝힌 걸 쓴단 말이에요. 예. 기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일 앞권은 그 김건희 여사 쓴 기사 중에 캐나다 방문 일정 중에 최고의 앞권은
디지털 타임스 기사인데 음. 그나마 다른 데서는 뭐 제목을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미 캐나다 단독 일정, 뭐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군인, 뭐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 타임스는 김건희 여사 특유의 친화력, 봤어. 미국 캐나다에서 통했다. 누구 기자가 누구예요? 현장에 있었나 박상길 기자라고 디지털 이 친구가 타임스. 사실은 저 예전부터 뭐 여기저기 저 유명한 기자입니까? 언론 이제 사 들어가려고 애 많이 썼던 친구예요.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지금 이 짓거리 하려고 너 기자가 됐냐? 아, 이 짓거리 하려고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 상기라. 어? 아 정말 내가 너무 실망이 크다. 어? 이 짓거리 하려고 지금 어? 언론사 들어갔어? 그렇게 김건희가 존경스러워? 나 참 진짜 아이고 뭐가 통하기는 어? 그래서 아니 그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자기가 전해 들은 건데 그걸 이렇게 마치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약간 이거는 좀 흔히 우리 언론계 용어로 초를 쳐도 너무 친 거 아닙니까 제목에다가. 이게 이제 요즘 기자를 이제 하겠다는 친구들 중에는 그좀 일단 어떻게든 직업을 얻어가지고 어? 내 삶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앞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무시할 근데 수 없죠 또. 예. 그렇지, 그 무시할 수 없지. 근데 네. 기자가 돼서 어떤 기자가 됐느냐가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뭐 무슨 미국 캐나다에서 뭐 김건희의 뭐가 통했다? 친화력이 아, 통했다. 정말 참 이게 아휴, 기사를 보통 그렇게 쓰시는 분이네요. 이거 보니까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나면 보면서 이제 순방 나토 가가지고 막 비나면 보면서 해프니까 했던 네. 그때 썼던 기사가 빈 화면 보며 업무 설정샷 의문 드디어 풀렸다. 아, 뭐 통했다 풀렸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네. 아니, 김용민 이사장님 혹시 알아요? 아니 그 예전부터 언론사 취업 준비 위해서 아 그래요? 부단하게 뭐 글 올리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난 뭐 구체적으로 뭐 소통 있거나 그렇진 않는데 얼굴 기억하지. 아 근데 이게 참 우리 젊은 기자분들 나는 이렇게까지 좀 믿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기사는 시켜서 썼는데 제목은 데스크가 멋대로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권력이 좋아하게끔 바꾼 게 아닌가 뭐 그렇게만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근데 언론사에서 기사도 그렇거든요. 내용도 좀 언론사들이 이제 자기가 써놓고 데스크가 자기가 써놓고 말단 기자 이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출고하는 경우도 저희는 있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저. 그랬었어요. 네. 아 이거 많아. 그 아주 허다해 그런 일들이. 네, 저 그랬어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나는 박상길 씨가 정말 그런 제가 항의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감당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제발 제 거 바꿔주세요 막 했었죠. 그 뭐야 그게? 그쵸. 뭐 쓰지도 책임 안 않았는데 져. 썼다고 그러고 책임 안 지 얼굴로 지 이름으로 올리지. 그렇죠. 왜 그 후배 이름을 멋대로 갖다가 그렇게 백일장을 하나? 아니, 너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기자를 너무 욕먹을 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이 데스크가 후배 기자들 자기가 또 전면에 나서서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사진 걸면은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후배 것들을 갖다 써서 혹은 뭐 자기 이름의 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야 너만 일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그렇죠. 것 같으니까 후배 기자들 이름을 그냥 갖다가 써서 그 후배 기자는 자기가 썼는지도 몰라. 자기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항의 전화 받고 항의 메일 받고. 근데 그때 항의를 전 대면에서 항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가 썼는데 이 얘기를 하면 못하죠. 못하죠. 네. 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그랬던 그리고 기억이 또 나요. 이제 언론중재위 가보면은 내가 좀 한두 명을 그렇게 건 게 아닌데 젊은 기자예요. 요즘에 여기자들이 많더만 되게 여기자들이었는데 걔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안 보여. 그런데 같이 온 데스크는 쩔쩔매. 아 이거 참 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은. 근데 제 얘기는 물론 좀 이 김건희의 캐나다 일정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이 아니죠. 그 팔로잉한 기자가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다 줬겠지. 받았었죠. 그리고 줬죠. 네. 지가 그 취재하려고 저
캐나다까지 갔겠어? 모든 기사와 사진이 다 대통령실에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를 치면 일단 안 된다. 근데 초를 좀 많이 쳐서 제가 디지털 타임스를 이제 유독 픽업을 한 거고 네. 나머지 기사들도 다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차반이에요. 예? 본인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 어떻게 그 보도 자료나 서면 브리핑을 그대로 그걸 쓸 수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난 기자 생활을 난 그렇게 기사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거는 아니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식 일정을 간 거 아닙니까? 공식 일정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를 하나도 수행하지 않고 비공개로 단독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를 했어. 그럼 그 문제 제기한 기사가 나와야지. 그렇지. 그렇죠. 그게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아, 제가 있었어요? 오전에 오늘 저기 새벽에 원고 정리할 때 한겨레 한 군데에서 딱 문제 제기하더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썼고 심지어 조선비즈 기자는 별도 뭐 이렇게 일부 동행하는 모습만 보였지만 별도 단독 일정을 비공개로 소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고 넘어가. 아무 문제의식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언론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진짜. 예. 그것도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된다 싶으면 그냥 특별같이 그것도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상이 민주정부면 네. 싸워서 별로 이렇게 그 별탈이 없는 정부를 향해서만 목청을 높이는 아주 선택적 정의가 너무나 분명한 이런 기자 집단. 아이고,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런 그 두 얼굴을 보여야 하는지 국민들을 참 실망하고 절망하죠. 오늘 이런 기사가 또 났더만요. 윤석열이가 그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뭐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은 이런 얘기고 범죄와의 전쟁이 언제 선포가 됐습니까? 노태우 때. 노태우 때. 그게 실은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반대 세력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제 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한마디로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범죄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반대 세력을 잡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예. 보나마나예요. 예. 머리가 딱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와서 화가 난 건 뭐냐면은 아니, 나는 이제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대장놀이를 더 실컷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사건건 발목 잡히고 비판받고, 집에 일찍 퇴근했다고 비난받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국민한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이렇게. 대장놀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나의 대장놀이를 막는 세력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여야겠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멋대로,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농땡이 피워도 상관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얘가 저 미국이나 영국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을 바꿔야지. 그럴 것 같으면은 80명의 대통령실 직원을 안 내쫓지. 보십시오 이제 말로로 갑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인정할 수 없는 저 윤석열 그것도 0.7% 포인트 차로 진 것에 불구하고 그 지금도 지지율이 20%대고 탄핵 그 의견이 53%인 이 시점에서 국회 의석도 소수당이고 이 이명박 초기하고 완전히 달라. 다르죠. 그럼요. 이 국면에서 또 윤석열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한 40%는 넘을 거라고 난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뭐 이제 전쟁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윤석열과는 이제 뭐 결국에는 누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국민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변희재하고 손잡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우리 민주 진보 세력만으로 정권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든 뭐 강아지의 네 발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게시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바꾸려면은 저쪽 편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렇게 그래도 해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좀 네. 평화롭게 살게 하면 안 네, 될까? 고양이는 이제 저기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양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은 뜻을 모아가지고 아니 그 윤석열 타도가 같은 뜻이면은 잠시간 손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의 사상 아니 달라요. 많이 다르고 동의한다는 거 투성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내쫓을 때까지 손잡는다고. 근데 뭐가 문제야? 뭐 동화될까봐? 아이 참나 이거. 참 하여튼 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설령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뭐 대표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윤석열 끌어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모든 결론을 다 윤석열 타도로 이렇게 귀결시켜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뭐 무슨 뭐 인권 문제 또 뭐 민주주의 문제 경제 각 문제들 윤석열 타도로 다 정답이 귀결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 그래요. 네.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게 또 제 생각이고 하나만 한 얘기 같지만 좀 전에 음. 대통령실이 음. 이 베이비 입장 밝히지 않겠다. 이 새끼들. 예. 근데 야당 지목은 아니다. 뭔 소리야? 아니 김은혜가 아까 했던 말은 뭐야? 며칠 전에 했던 말은 뭐야? 이 얘기를 해야 돼. 니네끼리 교통 정리 좀 하고 와. 아니 뭐 하자는 거야 민주당 이거. 정치인들이라면서 왜 말이 바뀌어? 다들 그때 초기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야마가 그거였어요. 날리면보다도 그 이 새끼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걸 부인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얘네는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끼리 열심히 싸워라. 내일쯤 되면 이제 그거 대통령 목소리 아니었다고. 윤석열이 아니었다. 박진 저요 이렇게 내가 한 말이요 이렇게. 민주당이 내일 뭐 박진 해임 안을 낸다고 하는데 꼭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아주 개쓰레기로 보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자각하시고 정말 다 같이 달려들어서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 감옥 갈 자세로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먹힙니다. 나중에. 제가 참 누차 강조하지만 예. 김태호 날려야 됩니다. 김태호. 네. 반드시 날려야 돼요. 김태호가 왜 그 국가안보실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장관 청문회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태호가 아크로비스타에 삽니다. 아크로비스타 살아요. 난 그거라고 봐. 집이 가깝군. 예. 그렇잖아요. 그 카풀했다고 막 저기 발탁하고. 아크로를 살아? 그래. 그래, 우리는 서로 아크로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예. 아이고. 이러니까 빨리 쫓아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이런 놈들이 지금 역시. 대한민국 소중한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듭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쫓아내자는 이걸. 내 말이 맞다고. 결론을 하나요, 결론. 네. 아니, 그 지난 연말에 내가 막 그냥 목리를 부리고 막 울분을 토하고 그랬을 때 다들 이제 손가락질 하셨죠? 저 친구 저 이제 폭주한다. 뭐 저기 누가 좀 말려라. 뭐 약을 먹여라. 이것도 있었습니다. 목덜미를 내리쳐. 예. 그런데 결국에는 제 간절함이 왜 필요했는지를 아시잖아요. 이 꼬라지 보시고. 예. 빨리 끌어내리는 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게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소명이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짜 이 경제위기, 누란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그리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지위만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망한 다음에는 막 국민들이 뭐 울분을 터뜨리고 막 신음을 내도 보도를 안 해줍니다.
이따위 새끼들 때문에 뭐가 통했다? 이따위 기사 쓰는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 보도를 안 해줘요. 여러분의 고충과 고통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끌어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민 TV가 또 금요일 오후 6시에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또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Do you know Julie? 예, 돈건이 페스티벌 지금 포스터 나가고 있습니다. 6시부터 있고요. 우리 강성범 씨가 사회 보시고, 예, 그리고 우리 김용민 TV도 나오고 또 많은 또 여러 유튜버들이 또 동참을 하십니다.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시고. 예. 팔다리가 굉장히 건강하네요. 네, Do You Know Julie 돈건이 페스티벌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